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일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과 코비드-19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일의 미래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선망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래에는 어떠한 직업 능력이 요구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디지털 전환과 우리 코비드-19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 보여지듯이 제가 가장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사진서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이렇게 그림에 펼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업의 세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미래는 어떻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냐?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확실한 부분을 가장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다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로 합니다. 네, 직업의 세계가 변화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1차 산업서부터 4차 산업이 펼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범위와 시기, 속도가 다양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실제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러한 변화가 펼쳐지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5가지 요인, 스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래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5개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사회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요인, 세 번째는 생태 에너지 환경의 요인, 그리고 네 번째는 산업경제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한번 꼽아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직업 세계에 앞으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을 갖다 좌우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최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친환경, 생태적인 그런 요인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직업의 세계가 변하는 것 중에 소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그런 직업들을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직업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가 결국은 직업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버스를 타면 차표를 받는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텐데 지금은 운전기사분이 이 역할을 다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어떤 직업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유전과 관련된 유전학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최근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100년 전부터 중요하게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지난 30년 동안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과연 어떤 직업이 새로 등장을 하고 어떤 직업이 결국은 기술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지 연구를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연구 결과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컴퓨터나 우리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복되지 않는 규칙이 없는 그런 우리가 비정형화되어 있는 인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대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그런 영역까지도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된 로봇을 통해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브리일푸슨 같은 경우에는 제2의 기계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처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시초가 돼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하고 가상의 세계가 함께 통합이 되고 있고 생물학적인 디지털 세계가 함께 통합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매우 급격하게 우리들 사회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제기가 되었었고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슬라이드 가운데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 슬라이드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영화 주인공들이 나오죠? 저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뭔가요?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능력은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데 신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증강시키려는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욕구인데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보 처리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 저장 능력 그리고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기반이 되어서 각각 부문별로 발전해 왔었던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IoT 기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소재와 관련된 나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서 결국 우리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기술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해서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취업자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항공산업 분야가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 보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일시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우리나라가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어려운 한파만 극복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항공산업에는 큰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본능 중에 하나가 이동을 하고 싶어 하고 새로운 곳을 향한 그런 호기심입니다. 그것을 갖다 이어주는 것이 항공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원격 노동자 같은 경우에 저만 하더라도 노트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노동자라고 해서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택배 노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꼭 필요한 분들이고 그 이외에 점점 힘들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잊지 말고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는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일터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앞으로는 점점 원격 근무가 더 활발해질 것이고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일터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급 병가도 확대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일의 미래와 앞으로 떠오를 분야가 어디냐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사실 여기에 그 제시되어 있는 예시들은 이게 최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습니다. 암세포를 탐지하기 위해서 증강현실을 활용한 현미경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 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셀피 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우리 전철에서 그러니까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 쉬는 시간에 이런 시와 수필이 나오는 자판기가 있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하는 그런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 위에 런던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 서면 이 없던 횡단보도가 생기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혁신적인 사례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요 내용들은 우리가 혁신 성장하고 있는 최근에 디지털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잘 분석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 산업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이 생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적인 더욱더 이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야가 서로 결합되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 유망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들고 싶은 게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러한 농업 생산 시설에 있어서의 그런 원격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으로 농장을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매우 급격하게 빠르게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핵심 직업으로는 스마트팜 컨설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마트팜을 만드는 스마트팜 구축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이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포스트 반도체 분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앞으로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명공학이나 의약학 지식에 기초해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제조업이 발전해 있고요. 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무대에 나아갈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바이오 헬스 분야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헬스 분야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분야의 대표적인 핵심 분야로는 생명과학연구원과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가 있고요. 이 두 직업이 앞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를 이끌어갈 주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살펴보시듯이 바이오 헬스 분야의 어떤 전망이 밝은데요. 매년 이런 성장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야가 스마트 시티 분야입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설이나 정보통신,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보안 시스템이 결합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형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도시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수출 계약 실적도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도시계획과 교통 전문가, 그리고 이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입니다.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산업에서 탈피해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에너지공학기술자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분야는 항공업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너무나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드론 택시도 한강에서 선보였는데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 전파를 활용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비행물체를 말하죠. 그래서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래프에도 보시다시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고요. 성장 발전의 여지가 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핵심적인 직업으로는 드론 전문가가 있고요. 그리고 드론 컨텐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데, 이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드론, 무인 이동체 직업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매우 밝고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다 보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드론 산업 계획을 보면 산업 생태계를 갖다 확장하려는 노력과 함께 드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우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갖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미래 자동차 분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 여러분들 누구나 다 선망하고 있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ICT가 융합된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성하고 편의성이 향상되어 있는 친환경화, 지능화로 다 대표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보급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수소차 역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사실 소재와 관련된 신소재 개발 연구원과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가 두 축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야에서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로봇이 대체 불가능한 창조력을 키워야 앞으로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차가 공간을 갖다가 이동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동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째로는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 그리고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최소 비용의 시간을 절약하면서 고객 맞춤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을 말합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는 5G 기반으로 스마트 공장이 발전하고 있고요. 산단이 혁신적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직업으로는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석가가 있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번째로는 금융하고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핀테크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IT 기술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이다시피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핀테크 이용자들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 종사하려고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정보보안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금융기술과 어떻게 보면 IT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대표적인 융합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야들에 종사하려고 하면 미래에 요구되는 직업 능력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셨겠지만 직업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수리 능력, 문제 해결력, 자기개발 능력 이런 다양한 기초 능력들이 요구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2016년도에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계신 교수님들하고 또 산업체에서 국내에는 잘 모르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설문을 갖다 받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다 해석하시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체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그 직업이 인공지능하고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이를테면 여기에 보면 학습 전략이라든지 이런 능력들은 대체하기 어렵죠. 그리고 창의성 같은 경우에도 대체하기 어려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직업 활동에 필요로 한 44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이러한 능력들이 인공지능하고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때 이런 수준이 낮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보고서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사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미래에 요구되는 직업기초 능력은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이 존재하는데 미래에는 특히나 대응력이라든지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호기심, 전체 조망력, 그리고 또 환경 친화력, 그리고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 다재다능한 능력, 열정, 기업가 정신, 미래 예측력, 자기 혁신, 통찰적인 사고력, 기계 협업 능력, 인지적인 부담 관리. 이 부분은 좀 생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일순간에 너무나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우 중요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들한테 실제 이 여러 가지 능력들이 과거 5년 전, 현재, 앞으로 미래 5년 후 이 능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 비교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는 이 열정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물론 이 열정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상대적으로 열정은 좀 낮아지고 거기에 비해서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 성장 분야, 앞서 말씀드린 8가지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에게 앞으로 요구되는 능력들이 어떤 능력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응답한 주요 내용들을 갖다 정리한 표인데요. 미래에 대한 예측력,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그리고 기계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이런 능력들이 앞으로 미래에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다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 있는 항공산업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법도 활용해 볼 수 있고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입직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앞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인간하고 기계가 협업하는 사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기술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하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바라봐야 할 것인가?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기술 혁신 직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기반한 그러한 그 4차 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활발하게 중요한 교육과정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갖다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는 글로벌 인재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글로벌 인재들이 현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수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렇게 떠오르는 선도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융합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잘 살펴볼 수 있고 여기에 필요로 한 직업 능력을 갖다가 기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협력 교육기관의 인재 육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갖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디지털 혁신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과 자기 스스로의 잠재력, 가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실 수 있는 일이 무궁무한합니다. 산업이 위축됐다고 해서 함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디지털 혁신과 코비드-19 이후에 플랫폼 경제, 변화하는 일의 방식에 정부 역시도 공공성을 갖춘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을 넘어서 포용적인 사회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도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교육과정을 함께 또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역시도 사회의 한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담당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노력들을 여러 기업들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앞으로 이런 미래에 떠오르는 일자리에 어떻게 보면 입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청년 세대의 혁신 기술과 신중년 세대라고 하는 그런 장년층이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일을 갖다가 도모해보는 연령에 무관한 세대 통합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정부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연구사업 보고서에 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인데요. 우리 자녀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잠시 일시적으로 구름이 껴 있지만 이러한 구름이 걷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쨍하고 해 뜨는 그런 시기가 돌아올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앞길에 그런 밝은 취업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